네, 이제 시간이 오래되었고요. 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또 돌아가시기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지난번 집회 때 약속을 드렸는데 백두산 TV의 구성재 대표님 저희 집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성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재입니다. 네, 백두산 TV 8입니다. 자, 저희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뭐 애둘러서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럴 단계도 지났고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어디 길로 갈 것인가? 길도 많지도 않아요 이제. 네. 자, 이제 보십시오. 네. 어제 이놈들 정말 이거 나쁜 놈들입니다. 그죠? 비놓고 이렇게 일을 치르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엉켜진 실타래를 차근차근하게 법적인 방법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꼭 이렇게 거기다가 죄를 뿌리고 합법을 가장해서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전국을 이렇게 긴장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공산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제3제사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선거도 부정했고 계엄령의 합법성도 부정했고 비상대권도 부정했고 지들 맘대로 그냥 재단해서 대통령 파면시킨 겁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법이 죽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따르면 6개월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다음 주에 오늘이 5일이니까 8일쯤 대선과 관련된 공고를 할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부터 2개월 후면은 6월 초가 될까 싶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대선을 참여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선을 보이콧해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합법적인 환경에서 투명한 조건에서 깨끗하고도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느냐 이런 물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가능한 지금 상태냐 그렇지 않냐 라는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017년 2020년과 똑같이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있었던 부산 교육감 선거 여러가지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들여다본 거는 부산 교육감 보궐선거 뿐입니다. 그래서 부산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전투표가 투표율이 10%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반이 3.5% 4% 가까이가 가짜 투표지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인 대수의 법칙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산 교육감 선거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엄청난 규모의 사전투표 투표율의 반이 부정투표지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표를 하냐 마나예요. 그냥 자기를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겁니다. 뽑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에 6월 초에 대선이 있는다면은 똑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거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선택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2017년, 2022년으로 돌아갑니다. 2022년에도 부정선거가 발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행히 신의 가호랄까, 아니면 부정선거를 막으려는 시민들의 투쟁이랄까,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좋은 일이 발생을 해서 이재명이 저 도둑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대통령 대선 기간 중에 약속한 거, 부정선거를 진상규명하겠다 라는 약속을 실천을 못한 거예요. 왜 못한 겁니까?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지시를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6월 초에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부정선거가 있을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부정선거로 우파가 당선이 돼도 부정선거를 실시한 놈들을 잡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선거로는 부정선거 세력을 축출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2017년, 아까 정 교수가 말씀하셨는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그전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 마찬가지고 선거를 통한 총선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선거를 해봤자 설사 우파 대통령이 당선돼봤자 부정부패 카르텔은 청소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파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부정선거 반드시 진상규명해야 되겠습니다. 검찰총장한테 지시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감사원에 지시했어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거부해요. 야, 안 되겠다. 계엄령 해야 되겠다. 계엄령 했어요. 또 탄핵당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통한 이 나라는 부정부패 악마 세력들 카르텔의 청소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제 어제 윤통의 계엄령을 불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불법 판결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쉬운 문제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선거를 걷어차야 됩니까? 선거를 보이콧하고 부정선거를 처단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각종 도구들을 폐지하지 않으면은 선거 못하겠다! 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럴 의견이 모아집니까? 그런 의견이 강력히 모아져서 1000만 명, 2000만 명이 그런 의견을 가져서 국회에다 청원을 내고 한덕수한테 청원을 내고 선관위한테 앞에서 시위와 집회를 하면은 그 제도가 전자개표기, QR코드, 사전투표가 폐지됩니까? 폐지됩니까? 안 됩니까?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사전투표나 전자개표기가 폐지될 가능성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도박을 해서 이번에도 도박을 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막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가냘픈 희망을 갖고 대선에 뛰어들어가야 됩니까? 암만 소리쳐도 부정의 도구들을 폐지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걸 계속 외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할 일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나라에는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이 더러운, 이 부패한 카르텔을 청소, 진공 청소, 소탕, 척결, 진상규명 할 수 있는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혁명. 그 혁명이 시민혁명이건 시빌리언 레볼루션이건 밀리터리 레볼루션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를 바로잡아야지. 너는 군인이니까 나라 다 바로잡으면 안 돼. 너는 시민이니까 나라 바로잡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던지는 질문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혁명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혁명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시민혁명도 받아들여야 되고 군사혁명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을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을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왕정 체제에서, 왕조 체제에서, 권력이 꽉 짜여 있는 왕조 체제에서 저기 궁궐 앞에서 멍석을 깔아놓고 왕정 폐지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신지 아세요? 문재인이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이 꺼져라 이 개새끼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힘든, 더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력에 의한 독립을 주장했어요. 그 양반이 왜 외교력에 의한 독립을 주장했느냐? 무력에 의한 독립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력이, 밀리터리가, 군이, 폭력이 길어서가 아닙니다. 그 길로는 독립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는 독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독립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논리와 말로 설득을 하고 그 방법이 유일하다 라는 거를 내다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력이 나라의 근본적인 요소이다. 나라가 갖춰야 할 필수 가결한 힘이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외교력에 의한 독립을 주장했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군을 폄하하거나 경시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양반 족속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양반도 필요할 때는 무력을, 군을 사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선거, 헌법재판소, 선관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혁명뿐이고 그 혁명이 애국적인 시민과 애국적인 군인한테서 나온다면 우리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바탕을 둔 혁명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온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천대엽이란 놈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 가서 이재명에 대한 파기 잡판은 불가능하다.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무죄에 대해서 상고가 올라왔는데 그거를 파기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스스로 유죄를 내려서 형량까지 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무슨 뜻이에요? 이재명이 2개월 뒤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어. 우리 대법원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이어서 이 천대엽이라는 놈의 파기자판 불가능 발언 아주 짝짝꿍이 맞아요.
뿐만입니까? 방송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박종근 특전사령관 아니에요. 그놈은 행동하는 겁니까? 그 사람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법원도 방송도 불법 부패 공사나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살아남으려면은 한미 동맹에 의한 강력한 협력, 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드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답을 갖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